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 참 잘났어.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지 않으셨나요? 왜일까요? 그 말에는 이런 숨겨진 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지쳤다라는 의미 말이죠. 우리는 자랑을 할 때 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빛나는 순간을 꺼내 보이며 그 찬란함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정작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떤 기분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과 당신을 비교하며 점점 초라함에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감정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 당신에게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벽을 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자랑을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대화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자녀의 성공, 안정된 경제적 삶, 그리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자부심.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죠. 자랑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룬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해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우리 삶의 작은 빛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걸 가졌어, 나는 이런 걸 해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종종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녀가 성공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풀어놓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그런 자녀를 두지 못했을까?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걸까? 그들은 자랑스러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자신을 점점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어색함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랑이 의도치 않게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정말 상대방에게도 나눌 만한 이야기로 들릴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이야기로 들릴지는 오직 상대방의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전하려는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자랑이 가져오는 만족감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멀어지는 관계는 오랜 시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남길지를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랑스러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은 나의 성취를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랑을 멈추고 공감과 배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김영자 씨는 동네에서 꽤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늘 밝고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그녀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죠.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일해요. 이번에는 외국 출장도 다녀왔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자 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꺼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녀는 이런 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이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활발했던 모임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친구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박 씨가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사실 요즘 딸이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영자 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뭐 잘못된 엄마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영자 씨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이야기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호철 씨는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그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죠. 호철 씨는 새로 산 제주도 별장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의 별장을 하나 장만했어. 은퇴하면 거기서 살려고.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결국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호철 씨는 왜 친구들이 떠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호철아, 사실 나 이번에 집을 팔아야 했어. 병원비도 마련해야 하고 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모임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호철 씨는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이 친구들에게 위안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 친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는 늘 큰아들 이야기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번에 해외 출장도 다녀왔어. 정말 멋지지 않니? 그녀의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은 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항상 형만 이야기하시는 거지?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둘째 아들은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는 늘 부족한 아들 같다고 느끼게 하세요? 형 자랑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랑이 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랑이 관계를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관계의 중심을 나로만 돌리고 상대방을 외롭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랑을 멈추고 공감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랑은 자기중심적인 대화로 흐르기 쉽습니다. 나의 성취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공감은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대화입니다. 그 시작은 간단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이 질문은 작지만 그 안에는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신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라는 말 대신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맡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랑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은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랑을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랑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관계의 계좌에 신뢰와 애정을 더하는 시간이 됩니다. 관계를 한번 계좌에 비유해 볼까요? 자랑은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행동과 같습니다. 자랑을 들은 상대방은 비교와 좌절을 느끼며 계좌가 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는 그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계좌는 대화를 통해 채워지기도 하고 텅 비기도 합니다. 계좌가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계좌를 채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친구를 만날 때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어떤 일이 있었어? 힘든 건 없었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라는 큰 계좌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랑을 줄이고 공감과 배려를 더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랑은 잠시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공감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랑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오늘부터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다음 만남에서 직접 실행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자녀의 성공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대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요즘 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친구와의 대화에서 새로 산 물건이나 여행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너는 어떤 일로 가장 즐겁니?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질문은 관계를 단단히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매일 하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번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작은 변화는 관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랑은 분명 순간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랑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의 만족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만든다면 그 자랑이 과연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간직될 순간들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닌 공감과 배려로 우리의 대화를 채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공감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서로의 삶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모임에서 여러분이 자랑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때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요.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노후 산책과 함께 걸어온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공감과 배려로 가득 차는 날을 기다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때 더 따뜻해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